제가 정말 여러 차례 장애인 학대의 고질적인 반복과 이를 방관하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복지부를 보면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면서 혹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 최근에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사례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혹시 장관님 안동 선산 재활원 학대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보도 내용을 해서 대강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모퉁이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자 머리를 벽으로 밀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이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진 채 벽에 이마를 대고 기압을 받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선산재활원 운영자와 종사자 일부는 10년 이상 이용자를 폭행했고요. 강제로 일을 시켰고 또 임금과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학대를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시설장은 시설에 불을 지르겠다고 휘발유 난동을 부렸고요. 이 휘발유 난동 부릴 때 시설에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학대가 선산재활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최근 기간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화면 보시면 경기도의 A시설에서는 시설장에 의해서 이용인이 15년 이상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요. 또 B시설에서는 거주인들을 때리는 것으로 모자라서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시설 내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착취가 현재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시설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거나 또는 가해자가 징역 1년도 받지 않은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처벌이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지부와 지자체 대응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시설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내부 신고자가 없으면 학대 사건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익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선산재활원의 경우 신고부터 가해자 분리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공익 신고자가 시설장에게 폭행을 당하고요. 그리고 살해와 방화 협박을 받고 심지어 지금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현행법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부나 지자체의 보호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리나 탈시설 지원 조치에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설에는 30명의 피해 장애인 중 9명이 다른 시설로 가거나 원가정 복귀로 돌아가는 데 그쳤습니다. 남은 이용자들은 폐쇄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될 때까지 지금 현재 시설에 분리되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대 발생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보시면 학대가 발생한 그 시설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행정처분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선산재활원은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로 시설 폐쇄 처분이라도 내려졌지만 대부분 학대 발생 시설들은 개선 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지부는 지난해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는데요. 장관님 대책 나온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가 발생해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후에 다시 시설을 운영하거나 혹은 가족이 시설을 신설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당장 복지부가 파악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확인 불가가 여러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로 온 제보들만 봐도 여러 건인데 복지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장관님?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대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 복지시설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마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시설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셔야 합니다. 시설이 폐쇄되고 법인이 해산을 해도 또다시 다른 지역에 가거나 혹은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등 이력이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관님께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장애인 학대 양형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고요. 징역형을 받아도 평균 1년 8개월에 그치고 맙니다. 장애인 학대 상해나 치사 양형 기준 자체도 없고요.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해도 아동 학대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제가 왜 법무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동학대 양형 기준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복지부가 상향 권고안을 마련을 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나 의견을 좀 취합해야 된다면 종감 전까지 20일 전까지 장애인 인권 침해 시설 모니터링 강화 방안과 함께 양형 기준 상한안 등을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익 신고자 보호,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게 이제 예방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형 기준 상향 조정은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내용들은 좀 조사하셔서 네. 20일 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